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했다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세팅을 바꿨습니다. 네, 스마트 메이커 켜셔서 운영 환경 세팅하셨죠? 네, 운영 환경하고 여기 온라인 접속, 네, 서버 서버 연결까지. 접속 해야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해서 실행 버튼이 왼쪽에 파란색 삼각형. 네, 데이터를 한번 등록해 보실게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미달성으로, 네, 그렇죠. 혹시 이게 조금 미달성으로 기본으로 선택되고 쉽게 하시려면 이제 순서를 바꿔 놓으시면 되세요. 네, 네. 아이디는 사실 로그인한 이후에 자동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그인 화면을 만들고 로그인된 회원으로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 그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거를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는 임의의 아이디와 임의의 닉네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저장이 잘 되셨으면 등록번호가 3번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잘 등록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여줄지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근데 이 화면부터 디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어, 이 화면을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제 예쁘게 바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디자인 도움이라고 여기 디자인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 디자인 도우미 팔레트 한번 클릭해서 보실게요. 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네. 오른쪽에 디자인 도움이라고 여기 떠 있죠. 그죠? 네네.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고르셔도 돼요. 자, 다음 눌러가지고 이제 배경 이미지가 총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쭉 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딱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를 제작하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중에 좀 그래도 조금 그나마 마음에 든다 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네. 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바탕화면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실행 끌까요? 네, 실행을 중지하셔야지 가능. 자,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이어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데요. 선택하신 이미지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 된 모습인데요. 마우스 프로그램 속성 첫 번째 메뉴 들어오실게요. 프로그램 속성. 네. 거기 보시면 배경 그림이라는 메뉴가 가운데 하단 쪽에 배경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골뱅이 패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운영 환경으로 세팅해 놓은 게 골뱅이 패스예요. 여기에 골뱅이 패스로 안 뜨고 뭐 C 이렇게 C 뭐 경로가 뜬다 이러면 운영 환경 세팅을 안 한 건데 지금 운영 환경 세팅을 잘 해 놓으신 경우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골뱅이 패스에 이미지즈 폴더 밑에 이 배경 이미지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기 한번 눌러서 볼까요? 자, 내가 바탕화면에 만든 도전 앱 안에 이미지즈 폴더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스마트 메이커에서 디자인 도우미로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해놓으면 이 경로에 자동으로 이미지 파일이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네. 디자인 도우미에서 내가 배경화면 만들어 놓은 디자인 되어져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디자인한 파일 이미지를 여기 만들어서 동일한 이 이미지즈 폴더 경로 안에 넣어서 넣어 놓으신다면 이제 취소하실게요, 선생님. 네, 이 창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파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디자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셔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그림 밑에 그림 표시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자, 고정 크기는 이미지 크기의 사이즈를 유지한 크기고요. 크기 맞춤이라고 하면 핸드폰 그 기기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핸드폰이. 그러면 네네. 그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자동으로 사이징을 그 크기 조절을 해주는 게 크기 맞춤이에요. 아, 네. 바둑 판식은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네. 네, 그럼 설명하지 않고 크기 맞춤으로 보통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렇군요. 사용자 휴대폰 사이즈가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를 늘리셔도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맞춰서 사각형도 사실은 뭐 테두리를 빼고 여기 보시면 테두리 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선 없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연필 모양의 네, 선 없음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배경색이 없으니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색은 여기 페인트 톤 여기 보이세요? 사각형의 배경색 넣는 거는 여기 페인트 톤을 클릭하셔가지고 배경 색상을 하얀색에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 투명도를 넣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얀색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투명도를 그렇죠. 투명도를 조금 주셔도 좀 근데 투명도를 주시면 이 색깔이 조금 이제 옅어지는 단점은 있어요.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색깔에 어울리는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선택해 볼까요? 투명도는 빼주시는 게 좋겠어요. 투명도는 빼주시고 아니면 아예 파란색 짙은 색을 주시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글자 색깔은 선생님이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글자 가 밑에 네. 그리고 볼드체 글자를 약간 볼드체로 크기를 키워주실게요. 네, 잘하셨어요. 글자 크기 키우는 방법은 여기 가가가가가를 여러 번 클릭하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앱의 폰트는 항상 몇 폰트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각형들도 뭐 동일하게 동일한 색깔의 흰색 폰트로 테두리 없이 하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디자인은요, 이제 배경 이미지 디자인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일단 설명을 일단 다 드리고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배경 이미지도 마음에 드는 거를 적용하시면 또 사각형의 색깔이나 폰트 색깔이나 이거를 다시 결정하시게 되실 거예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시더라고요. 요즘 앱들이 다 디자인 다 예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리고 버튼의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버튼 하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타일 속성 가시면 기본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자, 네, 내 앱으로 가실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 도전 앱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앱에 이미지즈 가서 이미지 버튼 이미지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취소하시고 화면 닫으시고 여기 우측에 디자인 도우미에서 버튼 메뉴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버튼의 디자인을 다음 보신 누르시면서 디자인을 보셔도 되고 저는 또 어떤 걸 자주 쓰냐면 여기 보면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버튼 이미지 밑에 아이콘. 저는 아이콘도 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제가 색깔 들어갈 수 있는 버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버튼들 중에 자,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 버튼이 네네, 그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장 이렇게 가는 버튼, 뒷장 이렇게 가는 버튼. 네, 이 이미지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선택하시고 나서 색상을 결정해 볼 거예요. 네네, 그 버튼을 하시고 여기 밑에 색상을 하나 찍어 보실까요? 파란색 개똥을 하나 찍어 보실까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 색깔이 있으시면은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버튼이 디자인이 적용된 거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디자인을 입힌다면 굳이 앞장이라는 글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앞장이라는 글자는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이콘 말고 버튼으로 적용하신 다음에 글자를 남겨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네, 이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디자인 도우미로 디자인을 변경했는데 처음으로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네네. 하시면 되냐면 디자인 도우미로 디자인이 입혀진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속성 가셔가지고 이거 그림을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스마트 메이커 처음에 버튼 온 상태의 디자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네. 네. 이 상태가 처음의 상태인 거죠. 네. 다시 뒤돌아가기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달성, 미달성도 이렇게 배경색이 있는 것보다는 자, 채우기 없음. 네. 그렇게 순서를 바꾸신 경우에는 앞에서 자, 그룹 세팅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미달성에서 스타일 속성 가셔서
그룹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달성에서는 그룹 설정을 빼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실 거예요. 한번 실행해서 잘 되나 볼까요? 네네, 이렇게. 그리고 배경색 빼볼게요. 미달성, 달성의 배경색 빼는 거. 여기 페인트 톤 가시면요. 채우기 없음을 체크해 보실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그대로 나오면서 좀 더 디자인이 깔끔하죠? 근데 폰트 색깔을 이제 잘 결정하시거나 아니면은 폰트의 크기를 키워주시거나 볼드체로 두껍게 해주시거나 글자의 크기를 키워주시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경 이미지가 이래서 중요해요. 배경 이미지의 선택에 따라서 이 화면 위에 있는 아톰들의 디자인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디자인은 최대한 간단한 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구름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잖아요. 네네. 예, 이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한 디자인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배경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경 없이 그냥 하얗게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으면은, 이제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좀 오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이 신년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게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싶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첫 화면에 앱을 네, 켰을 때, 네네. 첫 화면에 이제 그, 각 어, 각 계획들에 대한 목표만 일단 나오고, 음, 그리고 그 목표 아래에, 어, 그,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 형식이나 그러면은 칸이 그럴까요? 불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음,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약간 옵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도 그리고,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일단 메인 화면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메인 화면. 그쵸? 네. 그러면은 새로운 화면이 필요하니까 우리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그 화면의 이름을 일단은 메인 화면이라고 해볼게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화면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 메인 화면이란 타이틀 붙잡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 화면에서 음, 이 입력된 계획 정보를 조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먹지에서는 뭘로 보여주셨냐면 데이터 조회 도구 가셔가지고 오늘 뭐 먹지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뭐 먹지는 데이터 조구를 클릭하셔서 검색창으로 해줬어요. 검색창은 어떤지 아시죠? 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쭉 엑셀처럼 표 형태로 이렇게 네네.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사실 뭐 게시판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그리드도 차트도 아니시면은 어떤 카드 형태로 내가 원하는 이제 신년 계획이 이렇게 카드 형태로 예쁘게 나오시는 걸 다들 원하시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네네. 스크롤 네네, 될 맞아요. 수 있게. 스크롤이요, 그게. 스크롤 설정 도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스크롤 설정 도구를 하기 전에 스크롤 안에 묶여질 아톰들을 갖다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스크롤 안에 보여질 그 아톰들은 사실 목표와, 그렇잖아요? 네네. 뭐 항목? 요 정도?
아니 아이디도 필요할까요? 닉네임 필요할까요? 종료 날짜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종료 날짜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톰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네 개의 아톰을 하나의 스크롤로 묶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네 개의 아톰이 여기 화면에 일단 먼저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등록번호는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럼 총 5개의 아톰이 이 화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근데 새롭게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다운하지 마시고 여기 계획 정보에 있는 아톰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실게요. 왜냐하면 아톰명이 이미 다 여기 세팅돼 있잖아요. 네, 네. 굳이 새 입력도 가져와서 아톰명 다 바꾸면은 좀 힘드니까 그대로 등록번호 클릭, 아니 사각형은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보이면 되니까요. 등록번호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 항목은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네, 네.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여기 신규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떨어뜨려 놓으실게요. 자, 화면을 선택하고 아톰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 네, 그거는 일단 계속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화면에 클릭 한번 하시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계속 달라붙어 다니고 있거든요. 클릭하세요. 그냥 화면에. 지우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항목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필요하겠죠? 아, 목표가 필요하겠죠, 목표가. 목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그리고 활동 종료. 네. 닉네임은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닉네임이요. 네. 자, 이렇게 아톰을 하나의 카드로 예쁘게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자, 좀 디자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쵸? 이 번호 자, 아톰명을 보면서 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톰명 보기 어떻게 하냐면 F3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아톰명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네, 아톰명이 보이죠? 아톰명이 없는 게 하나 있네요. 아톰명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톰명은 선생님 여기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그게 항목이었죠? 네, 네, 잘하셨어요. 아톰명이 다 나왔고, 이 등록번호는 선생님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 가져올 때 필요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뭐 다른 거랑 겹쳐 놓으셔도 돼요. 네, 그럼 선생님 닉네임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까요? 등록번호를 닉네임 오른쪽으로 닉네임과 등록번호를 좀 순서를 바꿔 놓을까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등록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우리는 이 화면에서 저장을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왜? 왜냐하면은 이미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기만 할 거니까, 보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저장 안 함을 꼭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랑 필드를 선택해 볼게요. 테이블 선택 입력하지 마시고, 네.
그 세모 눌러서 리스트에서 선택해 하실게요. 등록번호. 그리고 등록번호는요, 선생님, 기본 검색키 체크하시고, 자동 검색 체크하실게요. 그리고 자동 증가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장하지 않으니까 증가될 필요는 없고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만 저장 하나만 체크하실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만 체크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등록번호 가지고 나머지 4개의 칸을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본 검색키, 자동 검색을 체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꿔서 저장은 안 한다. 이렇게 저장 안 함 체크하시고 자, 등록번호는 보이는 칸이 아니니까 얘만 스타일 속성 가셔가지고 화면 감춤을 할게요. 등록번호에서 스타일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화면 감춤 어딨나? 네, 화면 감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닉네임을 세팅해 볼게요. 데이터 속성 가셔서 저장 하나. 선생님, 여기 왜 기본 검색기 체크하면 안 될까요? 이 친구는 키가 아니에요. 동일한 닉네임으로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기본 검색키가 될 수 없고 기본 검색키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 때 등록 번호만 기본 검색키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른 칸은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항목도 데이터 속성 가서 저장 하나. 네. 데이터 속성 가서 네. 저장 하나.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근데 데이터가 뜨는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뜨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등록한 데이터 하나만 보여요.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들어가 있는 만큼 카드로 반복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스크롤이에요. 자, 이 스크롤을 묶으려면 먼저 얘네들 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크롤 묶기 클릭. 그럼 뭐가 생겼죠, 선생님? 네네. 네, 이 상태에서 스크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자, 스크롤은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숨긴 값이 필요해요. 네, 전체 하나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몇 개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이 화면을 조금 오른쪽으로 키워보실까요? 스크롤 말고 전체, 그렇죠. 여기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요 칸에다가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입력란을 하나 갖고 올게요. 데이터 입력란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못 보는 영역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거기 아톰명은 뭐라고 하냐면 스크롤 숨김값 스크롤 숨김값 자, 됐습니다. 띄어쓰지 마세요. 스크롤 숨김값에 가지고 와야 될 전체 데이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속성으로 세팅할게요. 자, 어떤 테이블이죠? 신년의 자, 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등록번호 선택하시고 등록번호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건 세팅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등록번호 세팅하면 네 자동 검색까지 체크하시고 저장 하나까지 체크할게요. 자 그럼 세 군데 다 자동 검색 저장 하나까지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러면 이 스크롤 숨김값 안에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한 건 한 건대로 그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잘 세팅이 돼 있다면 이 스크롤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한번 누를게요. 화면 저장. 시작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두 건이 나온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나올까요? 이거를 없애는 옵션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는 다 잘 나오니까 실행 중지. 스크롤 옵션 중에 스크롤을 선택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뭔가 스크롤에 쌓여졌는데 다시 이 아톰들을 선택하기가 이 스크롤 안에 묶여져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스크롤을 디자인을 바꿀 때는 이 첫 번째 짙은 주황색 있죠. 네. 그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니요, 그 아톰을 네네네 거기에서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셔서 자 비냉 감춤 체크하시고 선택행을 표시하고 선택하시고 선택도 표시할게요. 그리고 이 화면은 입력한 화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요 두 개는 요거는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입력하는 화면에서만 이걸 체크하고 입력하는 화면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만 한 화면이니까 이렇게 네 군데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본인하면서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표시 행수와 표시 열수를 체크를 할게요. 표시 열수 하나로 잘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수직 스크롤이에요. 아래로 쭉 떨어지는 스크롤이고 기본적으로 5행을 보여주고 전체는 10행까지 보여주지만 선생님 이게 10행이 넘어가도 스크롤은 자동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데이터가 100건이 있어요. 그럼 얘가 100을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10개씩 가져오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5개만 보여준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크롤은 전체 데이터를 이제 페이징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10개씩 잘라서 갖고 오는 아톰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검색창 그 전체 다 갖고 오는 것보다 어떨 때는 느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빠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 양에 따라 스크롤을 쓸지 검색창을 쓸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에 따라 스크롤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검색창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통은 이렇게 카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크롤을 많이 쓰긴 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전체 데이터를 5개씩만 갖고 오고요. 아예 저는 5개 맞춰버리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5개, 5개. 네. 그래서 요 화면을 5개 딱 맞게 디자인을 해버려요. 음,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스크롤을 키우는 게 좋겠죠. 스크롤 네네. 디자인을 키우려면 이 첫 번째 주황색 짙은 주황색에서 크기를 키우시는데 쭉 마우스 자국 그렇게 느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이게 메인 화면이니까 메인 화면에 제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네. 뭐 제목 영역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스크롤의 미묘한 어떤 좌표와 그 위드스, 너비와 헤이트, 높이를 결정하는 게 이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XY 좌표도 있고 위드스도 있고 헤이트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정밀하게 숫자를 입력하면서 맞추어 보시라고 좀 코멘트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X좌표는 항상 0으로 시작하면은 화면에 딱 붙어서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실 거예요. 네, 바뀌죠. 네. 네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여기 안에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좋아요. 자, 화면의 기본 사이즈가 몇이냐면요, 선생님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속성 들어가 보실게요. 프로그램 속성. 그러면은 480에 975예요. 이게 화면 디폴트 사이즈인데 내가 어떤 기기를 타겟팅을 해서 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어떤 회사에 우리는 여기 물음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 우리 회사는 갤럭시 S5로만 이제 작업자들한테 핸드폰을 싹 따주고 그 갤럭시 S5에 맞는 화면으로 앱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타겟팅해서 디바이스를 타겟팅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 사이즈가 이제 디폴트 사이즈가 480에
선생님 제일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디폴트 사이즈가 여기 480에 986으로 바뀌었어요. 네. 가로가 480이니까 480으로 세팅하시고 만드셔도 스마트 메이커가 만약에 다른 기기 사이즈를 만나도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돼요. 자, 480에 엔터키 안 치셨나 보다. 480 누르고 엔터. 네. 그리고 이제 헤이트 5칸 딱 나오게 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겠죠? 한 칸이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돼요. 900 몇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5칸이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한 200? 300? 3, 50, 200대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200? 200? 아니요. 선생님, 요 한 칸이 얼마여야 돼요? 200이요. 지금 이거 보라색 이거 스크롤 선택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 칸이 200? 너무 큰가요? 그럼 4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4개 딱 5개 딱 나오네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고 여기 또 색깔을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스크롤에서 선은 넣지를 못하고 배경색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채우기 배경색 하셔가지고 뭐 아무 색깔이나 네, 그리고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디자인 선택하는 게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한번 실행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안에 뭔가 영역을 주고 싶으시다. 그렇잖아요. 영역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사각형을 하나 더 이제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카드처럼 그렇잖아요. 사각형 하나 놓고 사각형 안에 그림을 넣어서 그 사각형을 배경으로 반복시킨 다음에 그 위에 아톰들을 올려놔도 괜찮으세요. 이제 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많이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부분이라 제가 수업에서 다 이제 뭐 디자인까지 해드린 건 아니고 선생님께서 직접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나 이제 이렇게 뭐 도움이 필요하신 것만 제가 질문하시면 디자인적인 부분 제가 답을 해드리고 사실 디자인은 많은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 부분인지라 수업에서 많이 다루진 않고 수업에서는 이렇게 디자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드 정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얼마나 내가 목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진행 상황 그리고 뭐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런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표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테이블이 하나잖아요. 신년 계획 정도란 테이블이 하나인데 이 계획 한 건에 여러 개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는 어떤 활동 뭐 예를 들어 이 목표를 10개의 단계로 쪼개서 그 10개의 단계 중에 내가 첫 번째 단계를 수행했어, 두 번째 단계를 수행했어. 이렇게 정보가 1이라면 목표가 하나라면 1대 n개의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n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그 n개의 테이블에 들어갈 항목들을 뽑아보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n개의 테이블이 나오면 요 스크롤 안에 그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개의 이 목표 안에 그 뭐 활동들을 여기 어떻게 표시할지 그거는 데이터가 쌓여진 다음에 여기 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의 테이블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네. 마지막에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실 거예요.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회원들의 정보를 가입을 받고 그 사람들이 로그인 했을 때 각각의 화면에서 자기 아이디랑 닉네임이 자동으로 로그인한 이후로는 자동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요 기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난이도가 회원 가입하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근데 스마트 메이커에 샘플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만 쓰시도록 제가 수업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만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앱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앱을 이렇게 런칭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그제서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스마트 메이커의 소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회원 가입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테이블이 적어도 3개는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은 지금 딱히는 없고요. 네.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면서 좀 강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